자, 이제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다. 자, 정수를 공부하기 이전에는 먼저 부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쉽게 설명해 줄게, 쉽게. 길게 설명 안 할 거야. 일단 부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걔네들을 이제 숫자 앞에 붙여갖고 우리가 수를 판단을 해. 그런데 0이란 걸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양수라고 부르며 그 앞에 플러스를 붙여요. 간혹가다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0보다 작으면 뭐라고 하냐면 음수라고 해. 근데 걔네들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생략을 하지 않아요. 알겠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3 이런 숫자를 써봐. 3 그러면은 이 숫자는 이름이 알고 있잖아. 자연수 3은 0보다 크잖아. 그래서 굳이 얘네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플러스를 잘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런데 0보다 3만큼 작은 숫자는 어떻게 쓸 것인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이때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래? 음의 부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3 앞에 붙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읽고 얘는 0보다 3만큼 작은 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양수 0보다 큰 수, 음수는 0보다 작은 수.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 양의 부호, 마이너스는 음의 부호. 됐지? 자,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수라는 걸 공부해 볼 거야. 부호가 판단되면 바로 정수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정수가 뭐냐면은 자연수랑 앞에 배운 거 자연수랑 0 그리고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 수를 함께 부르는 명칭을 우리가 정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정수의 분류를 보시면은 여기 양의 정수랑 0이랑 음의 정수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아까 말했던 양의 정수는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라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연수의 특징은 여기서 잠깐 살펴보자면 최소값이 1이다. 최소값이 1이다. 이해됐어? 최소값이 존재해요. 가장 작은 숫자는 1이야. 자연수 중에서는. 양의 정수. 그런데 최대값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최대값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주세요. 양의 정수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수는 이런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 뿐만 아니라 0이 추가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0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숫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음의 정수라고 있다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서 기억해둬야 될 건 뭐냐면은 음의 정수는 양의 정수는 최대값이 없잖아. 근데 얘는 음의 정수는 최대값이 있어요. 누구냐면 얘예요. 얘가 제일 큰 거다. 알겠어? 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야. 왜냐면 정말 이런 것도 잘 이해가 안 갔던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냐면 이 숫자가 더 크잖아요. 근데 부호를 생각을 해봐봐. 부호를 생각해보고 나중에 배울 부분이긴 하지만 수직선이란 걸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 수직선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선생님 선이 하나 있는데 수직인 것도 아닌데 왜 수직인 선이라고 하냐고. 수직인 선이 아니라 수를 표현하는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알겠어? 수직선이 아니라 직선이야. 알겠어? 그런데 이 직선에다가 내가 여기를 기준인 0이라고 딱 체크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여기가 1입니다. 오른쪽 거기서 한 칸 더 가면 여기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더 커지는 거거든. 오케이? 이 0과 1 사이는 뭐 다양한 소수들도 존재를 하겠지. 아무튼 수직선에서 우리가 수를 해야 될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0에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줘요. 알겠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 거야? 더 작아지는 거겠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한 칸 더 가면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니? 그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왼쪽으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 작아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음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 그치? 음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나는 지금 입만 털었지만 여러분들 내가 설명한 걸 적어줘야 돼. 알겠어? 선생님 안 적잖아. 그러지 마시고요. 알겠지? 나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내가 일부러 최대한 글씨 쓰는 걸 최소화하고 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쳐놨잖아. 알겠지? 네, 이번 주에 글씨 레슨을 받기로 했어. 글씨 쓰는 것도. 그 캘리그라피 작가님을 섭외해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저의 그 유려한 판서를 통해서 더욱더 그 신뢰감을 얻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글씨가 좀 더 개선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 가감 없이 막 쓰도록 할게. 알겠지?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유리수를 배울 거야. 유리수는 뭐냐? 잘 집중해서 들어봐야 돼. 알겠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다. 앞에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야. 자,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유리수의 뜻. 자,
정수분의 정수야. 단 분모는 0이 아닌 정수여야 돼.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정수. 알겠어? 그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 표현을 해놨잖아. 2분의 1. 이게 정수. 분의 정수죠. 맞아? 분모와 분자가 정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같은 경우도 보세요. 분모가 정수고 분자도 정수지. 이것도 유리수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정수분의 정수. 단 분모가 0이 아니면은 우리가 다 유리수라고 판단하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숫자들 중에서 보면 이게 플러스 2도 있고 0도 있고 0.2도 있고 3.14도 있고 막 이래. 알겠어? 그런데 조심해야 돼. 얘네들은 왜 유리수인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수분의 정수로 전환해 표현할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 뭐냐면 2라는 숫자는 당연히 1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어떻게 돼? 2분의 4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야? 3분의 6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정수분의 정수로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 정수지. 정수 자체가 유리수로 표현이 돼. 이따 배울 건데 그래서 정수는 유리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0 같은 숫자. 0도 그러면 유리수야? 그럼 유리수지. 선생님 분모는 0이 안 된다면서. 이건 분모가 0인 게 아니거든 얘는. 분수가 그 값의 결과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면 돼. 그래서 저기 뭐라고 써놨어? 분자는 0이 아니란 말이 없죠. 이해돼? 그래서 0 같은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뭐 3분의 0 얘는 뭐 2분의 0 이런 식으로 다 전환해서 표현이 가능하잖아. 정수분의 정수. 그래서 0 됐습니까? 할 수 있겠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런 소수들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공부를 좀 한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3.14는 파인데 무리수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3.14하고서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를 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다 표현하면은 걔는 무리수겠지. 근데 나는 여기 3.14에서 딱 끊어버렸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야. 0.2나 3.14 이런 애도 정수분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어. 0.2는 어떻게 돼? 10분의 2 또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 뭐 40분의 8 이런 거 다 쓸 수가 있잖아. 얘네들 다 0.2라고 쓸 수가 있는 유리수가 되겠지. 알겠어? 3.14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100분의 314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3.14 됐어?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두세요. 뭐라고? 유리수는 뜻이 중요한데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다 유리수이다. 오케이? 그리고 정수는 다 유리수 범위 안에 들어가고 0도 뭐라고? 유리수이고 0도 유리수이고 요런 어떤 한계가 있어. 계속 무한히 진행하고 불규칙적인 거 말고는 다 어떻게 된다? 이런 유한소수들도 다 유리수가 된다.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건데 순환소수라고 해서 무한히 반복이 되는데 무한히 뭐라고 할까? 무한히 진행이 되는데 규칙적으로 그 반복이 되는 소수들이 있어. 걔네들도 유리수예요. 알겠어? 잘 기억해 두시고 어차피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너무 쫄지 마. 알겠지? 자, 그러면 역시나 이제 유리수의 부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유리수 같은 경우도 부호를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0은 유리수고 0보다 크면은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양의 유리수 이런 걸 체크해 볼 수 있다고.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은 다시 수직선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볼게. 수직선. 알겠어?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0과 1 사이는 얼마가 있어? 0.5가 있지? 맞아? 0.5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0.5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4분의 2라고도 할 수 있어. 다양한 유리수, 그 뜻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의 유리수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사실 정수들도 뭐라고 했어 내가?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유리수니까 음의 유리수는 당연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누가 있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당연히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의 유리수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 보시면은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5분의 7과 같이 양의 부호를 붙인 유리수를 양의 유리수라고 하고 마이너스 7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1과 같이 음의 부호를 붙인 유리수를 음의 유리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수는 또 적어. 알겠지? 내가 말하는 거 적어.
뭐 여기 이런 데 옆에다 적으시면 되는데 뭐라고 쓰면 되냐? 비율이 있는 수 이렇게 비율. 뭐냐면 잘 봐봐. 0과 1 사이에 가운데 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 이런 애들.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건 0과 1을 한 가운데로 그러니까 1을 두 개로 나누기 위해서 고안이 된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4분의 1이라는 걸 체크해 주고 싶어. 4분의 1. 그럼 뭐가 되겠어? 0부터 1 사이를 일단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둘, 셋,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둘, 셋, 4등분 한 것 중에 요만큼을 4분의 1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수직선에서 4분의 1이 되는 지점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맞아? 이렇게 일정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떠올려진 수란 말이야. 그래서 비율이 있는 수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의 분류가 나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앞에서 설명한 그 자연수와 정수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유리수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리수의 분류표예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자, 먼저 수의 발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너네들이 원시인이었어. 알겠어? 원시인이야. 아주 고대 막 선사시대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때 막 머릿속에 그 낮은 지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떠올릴 수 있는 수의 개념 뭐가 있을까? 자연수밖에 없겠지. 자연수.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고안이 머릿속에 이제 떠올려졌던 숫자가 뭐냐면 양의 정수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고 있어. 자연수죠. 그래서 이름이 자연수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1, 2, 3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자연수 또는 양의 정수라고 하고 그리고 뭐야? 그리고 0.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셀 수가 없잖아. 이걸 어떤 개념으로 적용시켜야 될까? 하다가 0이라는 숫자를 또 고안하게 된 거지. 그런데 점점 머리가 똑똑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뺄셈도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 원래 플러스 5, 5개가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2개가 돼버렸어. 그럼 뭐야?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마이너스 3이라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지. 맞아? 그런 식으로 없어짐에 대한 개념. 알겠어? 없어짐에 대한 개념을 떠올리기 위해서 또 음의 정수가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수라고 하는데 알겠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뭐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이걸 7조각 중에 뭐 1개를 내가 먹었어. 그러면 넌 얼마나 먹었니? 그러면 7분의 1만큼 먹었어요. 이런 상황을 떠올리게 된 거야. 비율적인 상황. 알겠어? 그렇게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유리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런 정수 같은 거라든가 아니 뭐 이런 정수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분모와 분자의 배열함으로써 표현하게 된 거지. 알겠니?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잖아.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2분의 4 이런 거. 2분의 4 이런 것들은 다시 정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수도 유리수 안에 들어간다라고 파악을 한 거고 그런데 이런 유리수들 중에서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7분의 3. 7분의 3은 어떻게 하더라도 정수로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유리수잖아. 정수분의 정수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수는 아닌 유리수. 유리수인데 정수는 아니다. 이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또는 분수 또는 소수라고 부르게 돼요.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돼. 뭐냐면은 내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유리수는 분수다 이렇게 외우시는 친구들이 있어. 장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왜냐면은 유리수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 분수 가로선이 있으니까 유리수는 분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알겠어? 유리수는 분수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야. 잘 봐봐. 얘는 분수인가? 아니잖아. 분수 아니잖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알겠어? 이해돼? 분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상태로 보면 분수가 아닐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존재하고 얘네들은 분수다 또는 소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알겠어?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조금 보자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애들 더 이상 정수로 표현할 수 없는 유리수들 2분의 1 그리고 3.14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7분의 1 오케이? 자 여기는 이제 메모를 해주세요. 나도 써줄게. 여기는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두 가지가 존재해.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쓰시고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어요. 순환소수. 오케이? 유한소수는 뭐냐면은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끝나. 마치 이런 애들처럼 3.14 이런 애들. 오케이? 뭐 0.2,
3.14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뭐 8.7 이런 애들. 오케이? 8.7459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나가서 끊어져도 얘네들이 유한소수예요. 그런데 순환소수는 뭐냐면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7분의 1 이런 애들 7분의 1 또는 3분의 1 이런 애들.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1을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 0.3333333 이렇게 계속 진행될 거 아니야.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 해서 또 약속을 정하죠. 맞아? 0.3땡 요런 걸 약속을 해. 좀 있으면 배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런 애들은 또 특징이 있어. 순환소수로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 그것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존재하는데 걔네들은 또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로 나뉘는구나.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요 중요한 표를 한번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 알겠니? 유리수 분류표는 반드시 챙기고 가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뭘 배울 거냐면은 유한소수가 될 조건과 순환소수가 될 조건 요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런 순환소수로 나타나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분수로 바꾸거나 분수를 순환소수로 전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어? 자, 바로 가보자고 이제. 자, 네 번째 수직선. 내가 좀 전에 순환소수를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는 방법 바로 설명해 준다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그 전에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조금 많아. 근데 그것부터 먼저 해줄게. 알겠지? 책에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수직선이 뭔지부터 알아보자. 아까 설명을 해줬어. 수직선은 뭐냐면은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 O를 잡아. 알겠어? 이걸 원점이라고 합니다. 메모하세요. 이 원점. 자, 원점을 잡아서 그 점에 숫자 0을 대응시킨 다음에 점 O의 오른쪽에는 양수를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점 O의 왼쪽에는 음수를 대응시킨 직선은 수직선이라고 한다고. 수직선이 아니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원점은 뭐야? 수직선에서 기준이 되는 점 O를 원점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영문 뭐 오리진의 글자를 따서 O로 나타내는데, 원점은 0에 대응하는 점이 되는 거지. 그 예를 여기다 이제 표현해 보았는데, 보세요. 이제 직선이 하나 있잖아. 직선이 하나 있는데 딱 가운데다가 원점 5를 딱 찍어버릴 거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잖아. 한 칸을 정해. 여러분이. 한 칸을 정해서 딱 한 칸 갔을 때 플러스 1이면 그 간격만큼 한 칸 더 갔을 때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 간격만큼 더 가면은 1만큼 더 가면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뭐 2분의 1이나 4분의 1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율을 머릿속에 떠올려가지고 칸수를 재고서 찍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 실제 예를 보여줄게. 자, 수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쭉. 알겠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원점 5를 나는 여기다 적는다고 그래봐. 그리고 여기가 한 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요 간격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어떻게 돼? 2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어? 근데 2분의 1을 따져보고 싶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찍으면 되지. 딱 가운데에다가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다 점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 3분의 1 이런 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 0부터 1까지 3분의 1. 딱 3칸으로 나눠. 3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이 요만큼이잖아. 여기다가 뭐라고 하시면 돼요? 3분의 1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0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 왼쪽으로 한 칸 가면 어떻게 돼요? 네, 왼쪽으로 한 칸 가면은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3분의 2를 체크해 볼게. 그 3등분 한 것 중에 3분의 2니까 일단 3등분 한 것 중에 두 칸을 가주시면 돼. 왼쪽으로 두 칸 가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알겠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렵다면 아마 이런 게 아마 어려울 거야. 7분의 1을 어떻게 찍습니까? 그러면 7칸으로 나누세요. 그것 중에 한 칸만 가시면 돼. 오케이? 그럼 5분의 3 이런 건 어떻게 찍나요? 그 0과 1 사이를 5칸으로 나눈 다음에 3칸만 가주시면 되는 거거든. 자, 그것도 한번 해볼까? 말 나왔으니까 기영이면 잘 설명해 줘야 되지. 자, 여기가 1이야. 5분의 3을 찍겠대.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하나, 둘, 셋, 넷, 5칸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중에 5분의 3은 어디겠어? 여기가 되겠지.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5분의 3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가지고서 다뤄가지고 문제를 풀 때쯤에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절대값이란 걸 볼 거야.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니? 왜 그러냐면 절대값이라는 거는 수학 상이나 하에서 배우지도 않아.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중학교 때 1학년 딱 한순간 배우고서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한번 잠깐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다 적용시켜갖고 문제를 꼬아버릴 수가 있거든. 흔히 꼬아서 문제를 낸다고 그러지. 문제를 난이도 높이려면 이걸 갖다 붙여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난이도가 한 단계씩 올라가 버리거든. 근데 그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 안 해서 그래. 오케이? 혹시 절대값 하면 머릿속에 어떤 숫자의 부호를 없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거 정확하게 듣고 그걸 머릿속에 세대를 시켜버렸으면 좋겠다. 알겠지? 뭐냐? 일단 읽어봅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 이걸 뭐라고 읽으냐면 절대값 A 이렇게 읽습니다. 알겠어? 요 두 줄 아래로 띡띡 그어놓은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 기호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 A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절대값 A란 무슨 뜻이냐면은 수직선 위의 원점으로부터 A라는 놈이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 이걸 외워야 돼. 수직선 상의 원점 0으로부터 그 기호 안에 있는 놈이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고. 이거 머릿속에 안 외우고 부호를 뗀 숫자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버리면 그냥 망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제발 정의를 제대로 외우시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여기 예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냐면은 절대값 1.5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 1.5는 얼마일까? 여기 답이 나와 있지. 1.5라고. 왜 그렇다면 1.5일까? 보십시오. 여기가 수직선상의 원점 5예요. 0이 되는 부분.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가 2야. 그러면 1.5는 어디 있겠어? 0에서 1만큼 간 다음에 0.5만큼 더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0.5가 있을 거란 말이야. 0.5. 그렇다면은 잘 보세요. 절대값 1.5는 왜 1.5냐면 여기 원점 0으로부터 이 1.5가 0.5라고 쓰면 안 되죠. 요 1.5가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고. 얘를 기준으로 얘가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고. 이 거리로 수직선 상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 얼마야? 1.5가 되겠지.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왜 3일까?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자, 생각하시겠죠. 충분히. 자,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는 이제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수직선 상에서 원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일까? 이건 3일 거 아니야. 3. 알겠어? 여기가 1.5고 거리가 1.5고 여기는 3일 거 아니야. 이 거리 그 총 양만 따지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3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값 하면 그냥 부호 떼고 남은 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절대값 0은 어떻게 될까? 원점 0으로부터 요 0이란 놈이 떨어진 거리가 얼마란 얘기야? 0이겠지. 그러니까 0이라고 쓰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건데 앞으로 그래도 까먹기 쉬우니까 절대값 하면 수직선 상의 원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아래에 이제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개념 자체는, 정의 자체는 이렇게 쉬운데 이제 성질을 가지고서 이제 걸고 넘어지면은 여러분들 조금 다소 버겁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잘 풀어줄 테니까 설명을 잘 풀어서 해줄 테니까 봐봐. 자, 절대값의 성질 첫 번째. 이건 무조건 별표다잉. 이거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해. 일단 별표부터 체크하시고. 자, 0의 절대값은 0이야. 좀 전에 얘기했지. 0의 절대값. 수직선으로부터 수직선의 원점 0으로부터 즉 0이 떨어진 거리는 0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1번 됐고, 두 번째. 절대값의 크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수직선의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이 크다. 두 번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생각해 봅시다. 1이랑 3이랑 생각해 봐. 3이 당연히 크겠지. 뭐 요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의 대소를 비교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마이너스 1이 더 크겠지? 이해돼? 얘가 또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잖아.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젠 뭘 할 거냐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1이랑 알겠지? 절대값 마이너스 1이랑 절대값 마이너스 3하고 비교를 해보래. 알겠니? 그럼 이거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큰 거예요. 알겠어? 왜냐면 얘는 1이고 얘는 3이라서가 아니라 이 결과가 1이고 얘 결과가 3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1차원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수직선에 원점 0이 있어. 여기는 자 0이 저쪽으로 가면 안 되지? 보세요. 수직선 상에 원점 0이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알겠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원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마이너스 1이 떨어진 거리는 얼마? 1이잖아. 그쵸? 그런데 마이너스 3이 떨어진 거리는 얼마야? 3이잖아. 이 마이너스 3이 원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놈에 비해 더 크잖아. 그래서 이 대소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번의 말이 이해가 되나? 원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수록 절대값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해됐고 그 다음에 절대값은 무조건 그 결과가 어떤 수의 절대값의 결과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알겠지? 왜냐면 거리니까. 거리는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쪽으로 거리를 따지든 이쪽으로 거리를 따지든 무조건 양수잖아. 맞지? 지금 보세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야. 알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 2가 나올 거 아니야.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무조건 거리는 양수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고 그리고 0. 절대값 0 얼마야? 절대값 0만 그 거리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0이 나오지. 그래서 어떤 수의 절대값에 대한 그 결과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자. 4번을 되게 헷갈려 해. 4번을. 자, 봐봐.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절대값 x가 그 결과가 5가 나왔대. 그러면 x는 얼마일까? x는 얼마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야. 왜 그런 줄 알아? 이 x 위치는 모르지만 그놈의 절대값은 5래. 그러면은 원점 0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모르지. 거리가 5가 되면 되는 거거든 무조건. 잘 봐봐. 여기가 원점. 오케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원점 0으로부터 이만큼 5만큼 떨어질 수 있어. 오른쪽으로. 그치? 그 다음에 왼쪽으로도 5만큼 떨어질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럼 얘도 그렇고 절대값은 얼마야? 5가 될 거 아니야. 그 x가 바로 얘랑 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절대값의 결과가 나오면 알겠어? 그 모르는 미지의 수는 어떻게 돼?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지? 자, 됐고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겁나 중요해. 너네가 이제 앞으로 절대값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난도 문항을 풀 때는 반드시 4번과 5번, 6번 알겠어? 요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별표 쳐놓으시고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어? 자, 봐봐. 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뭐냐? 절대값 x가 만약에 3보다 작대. 알겠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여러분은 이제 x에 대해서 추측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숫자들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오는지.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먼저 적어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부등호가 나타나. 절대값 x가 3보다 크지?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x가 3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알겠어? 왜 그런지 보여줄게. 절대값은 뭐다? 머릿속에 박아버리세요. 아예. 뭐다? 거리다. 거리. 원점으로부터 거리. 그러면 얘부터 한번 볼까? 자, 보세요. 슉. 원점 0이 있어. 원점 0이 있는데 일단 얘 3 보면은 3을 체크를 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x라는 놈이 원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다는 거야.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건 문장이야, 문장. 알겠어? x라는 놈이 절대값. 그러니까 x라는 놈이 원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영어 문장 해석하듯이 접근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 수직선을 바로 놓고서 원점 0으로부터 3보다 떨어진 거리가 적다고? 그럼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x 위치가. 알겠니? 그런데 생각해봐. 3만큼 떨어진 거리가 나타나는 거는 저쪽에도 있잖아. 여기 3이 있듯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맞아? 그러면 이쪽으로도 헤아려 봐가지고 일단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일단 0도 되겠지. 왜냐면 0은 원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여기보다는 적잖아. 그러니까 일단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는 다양한 숫자들이 다 x값이 될 수가 있겠지. 이해돼? 얘네들 다 떠올려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잖아. 얘는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만약에 3보다 크대. 그럼 어쨌든 봐봐. 3이 되는 곳을 체크를 하고 원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요 3인 곳보다 더 멀리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어디 있어? 요런 애들이 되는 거잖아. 숫자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 방향도 있으니까 반대 방향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반대 방향 요런 식으로. 됐어? 그럼 여기 촉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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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얘네들은 겹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요? 3보다 크다?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버리는 거지. 알겠어?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4번, 5번, 6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챙기고 갔으면 좋겠고 자 봐봐. 마지막으로 7번은 간단한 얘기지. 부호가 반대고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두 수의 절대값은 서로 같은 거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 5. 플러스랑 마이너스 5 이런 얘기잖아. 부호가 반대고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지. 여기는 0이고 여기는 5고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놈과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 하지만 본질적인 그 숫자는 부호가 반대야. 그럼 얘네 둘의 절대값은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서로 같다고. 절대값 5는 5고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도 5겠죠. 요런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니까 뭐 요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4번, 5번, 6번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거 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 이제 볼 건데, 대소관계는 뭐냐면 이미 설명했어. 수직선에서 파악하면 돼. 어떤 수가 더 큰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머릿속에 수직선을 그려봐. 알겠지? 아니다. 책에 그려봐. 책에 그려보고 너희들이 수직선을 그렸을 때 더 오른쪽에 있을 거라면 걔가 더 큰 거다. 알겠니? 단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수고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음수가 된다. 생각하시고 자 한번 읽어볼게. 수직선 위에서 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그 두 양수에선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겠지. 맞아? 뭐 여기 수직선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이용해볼게. 여기 1이고 여긴 2야. 이놈 둘 중에 누가 더 커? 2가 더 크지? 왜냐? 절대값이 더 크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3번 그런 얘기고,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본질적인 숫자는 더 큰 거예요. 알겠어? 이해돼?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은 얘가 더 큰 숫자잖아. 근데 절대값은 얘가 더 작아요. 맞아? 마이너스 2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크지. 맞아? 얘가 더 절대값이 작잖아. 근데 본질적인 숫자는 누가 더 크다? 마이너스 1이 얘가 더 큰 거지. 음수에서는 그게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뭐 어려운 거 아니지. 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의 사용. 부등호의 사용. 이것도 이제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 여러분들과 내가 수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어. 수학 못하는 애들은 단순히 이거야. 언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언어.
이 수학적인 식 자체가 한글이나 뭐 영어로 또는 뭐 프랑스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걸로 장황하게 쓰기가 싫으니까 수학을 개발했던 수학을 이제 연구했던 그 학자들이 외국 놈들도 지네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겠지. 그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언어 체계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들을 그 표기법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부등식을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 주어가 왼쪽에 있는 거로. 이것도 안 지켜가지고 똑바로 안 하면 진짜 쌍싸대기 날아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도. 잘 봐. 영어 할 때도 막 주어부터 찾고 막 동사 찾고 막 이렇게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똑같다고. 자, 보세요. 먼저 A는 B보다 크다 하면은 주어인 A가 왼쪽에 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뭐야? 다른 놈 있지.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언어 시간이 아니니까 됐어. B를 오른쪽에 두시고요. 이 부등호가 왼쪽에 더 크다 기호를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역시나 A는 주어가 왼쪽에 오는 거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번째도 이제 어떻게 보면 A는 B보다 작다면 이렇게 쓰시면 돼. 이거 씨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알아. 이거랑 이거랑 표현인 거 안다고. 그럼 이건 뭐라고 있는 거냐면 B가 A보다 크다라고 한다고. 아니 그게 선생님 씨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여기다 쓰는 도구, 칠판이나 종이, 연필이 없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야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뭐 쉬운 식을 적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점점 복잡하고 더 깊은 체계를 필요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안 해주면 서로 헷갈려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고. 알겠어? 아니 선생님이랑 고작 씨 이차함수 딸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저걸 굳이 배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들도 이 책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 나만 잘났다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해설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해설이 씨발 식으로 안 써놓고 한글로 적을 수도 있다고. 그걸 니들이 공부하려고 식으로 옮겨 적을 때 이상한 삑사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니까 좀 잘 우리 이 약속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역시나 주어가 왼쪽에 오는 거야. 알겠어?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왼쪽이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뭐라고 메모해? 주어가 왼쪽에 와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알겠어? 자, 그러면 또 다음 거 넘어갈게.